법무법인 평안의 득공일 변호사 최봉길입니다. 여러분,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공탁 넣으면 감형받는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부터는 그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새롭게 달라진 형사공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든 피고인 입장에서든 형사사건을 다룬다면 이번 개정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형사공탁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 그동안 형사공탁이 왜 문제가 되었던 건가요? 네, 이 부분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을 때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면서 피해 회복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게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감형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기습 공탁이라고 해서 재판소 모집 전에 갑자기 공탁을 넣고 나는 성의 표시를 했다며 감형을 받는 일이 실제로 발생해 왔습니다. 피해자는 정작 아무것도 모른 채 재판 결과만 받아보는 일이 반복됐던 거죠. 그래서 2025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네,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제부터는 피고인이 공탁을 하더라도 법원은 판결 전에 반드시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이 공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의사표현이 재판에 반영되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됩니다.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예전처럼 단순히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재판 선고일 바로 직전에 급히 공탁을 넣는 전략이 더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몇 주 전에는 공탁 절차를 마무리해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는 셈이죠. 알아보니까 먹튀공탁이라는 표현도 있던데 그게 뭔가요? 네, 피디님 이제 거의 전문가신데요. 먹튀공탁은 피고인이 공탁을 내놓고 피해자가 그 돈을 수령하지 않으면 나중에 슬쩍 회수해가는 사례를 말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감형만 받고 오는 그대로 챙겨가는 거죠. 문제는 기존 법에 이런 회수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회수 제한 신고라는 절차가 있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부족했죠. 그런데 2025년부터는 공탁법이 개정되어서 피고인이 공탁을 할 때 공탁금은 회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반드시 하도록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 거부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그 돈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인해서 공탁이 진정성 없는 형식적 수단이 되는 걸 막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이번 개정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일방적인 공탁이나 감형만을 노린 형식적인 공탁은 실질적 효력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재판에 반영되는 구조가 마련되었고 피고인 역시 진심 어린 피해 회복 의지 없이 공탁만 덜렁 넣는 방식은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공탁을 고려하고 있다면 전략뿐 아니라 절차와 시기 그리고 진정성 있는 태도까지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든 피고인이든 이제는 책임 있는 공탁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한 장의 공탁서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의 마음과 법원의 신뢰를 얻어야 진짜 효과가 생깁니다. 2025년 달라진 형사공탁제도 이제는 진심 없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제발 부탁드리고요. 형사사건 관련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